동아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김준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주제들 중 물류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몇 가지 내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크게 지금 화면 보시듯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각자 한번 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자주 나오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죠? 그 AGV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자료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제목을 물류자동화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자, 물류자동화 기술 중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AGV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거다. AGV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GV 관련된 기본 개념들 좀 배경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자, 생산 활동은 투입을 산출로 변화하는 과정에 해당하고요. 자, 이 과정에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이동 또는 운반이 발생을 한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재라든지 완제품을 이송한다. 자, 또는 고객이나 근로자가 이동한다.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자료 내용은요. 자, 이 중에서도 자재나 완제품, 자, 다시 말해서 작업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자재나 완제품의 이송 과정을 좌측 아래에서 보시듯이 현장 물류 또는 공장 물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생산 현장에서는 이 현장 물류 상당히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왼쪽 아래 간단한 작업장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설비가 몇 군데 있고요. 그죠? 네. 자, 우선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원자재나 부자재를 투입하는 과정. 네. 자, 그리고 한쪽 설비에서 만든 작업물을 다음 과정으로 운반한다. 이 제공품의 이송이라든지 다 만든 완제품 창고에 갖다 놓던지 또는 출하를 위해서 이송을 하는 이 완제품의 이송.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현장 물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 현장 물류는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고요. 자, 생산 시스템의 어떤 운영 또는 설계 시에 이 현장 물류를 반드시 잘 고려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현장 물류, 이 작업물을 이송, 운반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가장 전통적으로 이 좌측에 작업자, 즉 사람이 갖다 나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 그림처럼 들고 나르던지 그게 아니더라도 밀고 끌고 그래서 인력에 의한 이송이 있을 거고. 자, 이게 좀 고전적인 방법이고 사실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송 장치를 쓰죠. 자, 가운데 고정식 이송 장치라고 해서요. 자, 위에 있는 게 컨베이어입니다. 그죠? 컨베이어 위에 작업물을 올려 놓으면 컨베이어가 회전하면서 물건도 움직여 갈 거고요. 자, 밑에 보시는 거 역시 제조 현장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장치죠. 천장식 크레인 같이, 그죠? 이 작업물을 찝어서 다른 위치로 움직여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이동 경로가 조금 뭐 단순하다는 점은 있어요. 그죠? 자, 컨베이어 같으면 자, 이 모양 경로대로만 자, 물건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동식 이송장치. 자, 다들 아시죠? 지게차입니다. 그죠? 자, 차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송 경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자, 대신에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운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요 점은 조금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정식 이송 장치와 요 지게차 같은 이 유인 차량의 장점을 조금 이제 합쳐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게 바로 AGV죠. 자, 이 명칭은 약자입니다. Automated Guided Vehicle. 자, 해서 AGV. 자, 줄인 거죠. 자, AGV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번역을 할 때는 무인 운반차. 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얘는 차량이에요. 차량이라서, 네. 얘가 돌아다니면서 뭐 작업물을 싣고, 또 운반하고, 내려놓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전통적인 지게차와 다른 점은요, 뭐,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람이 직접 이걸 운전해 줘야 된다, 조작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대표적인 이 현장 물류, 자동화 설비로 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 제가 간단한 그 영상을 하나 좀 넣어놨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 왼쪽에 이 사람이 물건을 하나 들고 나르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물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 오른쪽에 이 적재대 렉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요 사람이 이걸 뭐 들고 가든지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현장에는 가운데 요 노란색에 자, 이게 뭐 차량 같이 뭐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AGV예요. 자, AGV가 처음에는 여기 요 가운데쯤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AGV가 있기 때문에 직접 렉까지 가지 않고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내려다 놓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보통 AGV를 활용할 때는 이 작업자가 이 호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필요할 때. 그러면 운반 요청이 AGV 차량에 전달이 되고 내가 물건 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가서 이 물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운반이 끝나면 이 차량은 다시 원래 주차되어 있던 위치로 복귀를 하네요. 자, 이 AGV 뭐 자기 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 이 주차장, 이 위치는 사실 충전 설비가 보통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는 AGV가 이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어요. 저기 머물면서. 자, 그러다가 이 만약에 이제 운반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뭐 요청된 위치로 가서 자, 물건을 싣고 또 목적지에 내려주는 자, 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직접 뭐 여기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하나 더 좀 언급할 거는 자, 좀 전에 보셨는데요, 영상을. 네. 이 그죠? AGV 차량이 요 이동을 해서요, 물건을 실을 때 그죠? 사람이 이거를 여기 놔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동으로 실어 가고요. 요 짐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 이걸 들고 렉에 내려준다? 아니죠. 어, 자동으로 자,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AGV의 간단한 개념, 역할을 보셨고요. 자, 최근에 이 AGV가 참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초창기 AGV의 컨셉은 뭐 1950년대, 뭐 70년대, 뭐 이때도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저도 뭐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네. 제가 상당히 예전부터 뭐 초기 형태의 AGV는 존재했습니다만, 이 50년대 때 뭐 이 장치들이 뭐 폭넓게 쓰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AGV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죠? 뭐 로보틱스, 자율주행, 센서, 뭐 무선통신 등등. 그죠? 자, 거기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스마트 공장, 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네, 이 AGV 같은 요 물류 자동화 시스템 자, 구축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제조업 외에도 뭐 물류창고, 뭐 의료, 서비스 현장 등에서도 AGV가 점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관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네, 규모가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자, 이런 AGV의 장점. 자, 아무래도 현장 물류는 조금 단순, 반복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 작업을 자동화해 주니 효율성이 올라간다. 관련 인건비가 절감된다. 자, 이런 장점이 있죠. 자, 나아가 조금 이제 위험하다든지 또는 유해한 현장, 자, 사람한테는 조금 유해할 수 있는 작업, 자, 이런 것도 요 자동화 장치니까요. 뭐 투입이 가능하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 AGV를 활용을 하려면요. 상당한 투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 다음 장에서 계속 볼 건데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송 업무, 현장 물류가 상당히 좀 반복적으로 많다. 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뭐 AGV까지 뭐 사용할 필요가 없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요. 자, AGV를 활용하려면 뭐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게 좀 든다. 자, 쉽게 말해서 AGV 시스템은 꽤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AGV 차량 몇 대 구매했다고 해서 바로 얘들이 뭐 작업물 운반을 해주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자, AGV 시스템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자, 왜 그렇게 비용과 시간이 드냐? 자, 보겠습니다. 자, AGV 시스템을 자, 운영을 하려면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자, 구성 요소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 역시 차량입니다. 그죠? 차량이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이 물건을 실어 나를. 자, 차량의 유형, AGV의 유형은 뭐 몇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네요. 자, 명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닛 로드 AGV가 있고, 자, 두 번째, 자동화된 팔리 트럭. 자, 각각 요 밑에 그림이 나와요. 자, 마지막, 터거 AGV. 자, 이런 유형들이 있답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도 나옵니다만, 이 각각의 차이는 짐을 어디에 실느냐, 그 차이예요. 그죠? 자, 짐을 요 본체 위에 실습니다. 그냥 이 본체 위에 짐을 실기 위한 공간, 데크가 있어서 이 본체 위에 올려놓는다.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네. 자, 본체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 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 위한 자, 별도의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절차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지게차 같은 구조예요. 그죠? 요 지게차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포크를 이용해서 자, 이 포크를 요 팔레트의 아래쪽에 뭐 집어 넣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짐을 실는 거죠. 본체 위에가 아니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 견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짐을 이 차량 위에가 아니고요. 이 별도의 대차, 카트 같은 데입니다. 그죠? 바퀴가 달린 별도의 수레, 대차에 싣고 이 차량은 얘를 끌고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짐을 어디에 실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형이 조금 구분이 되고 각 유형의 조금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자, 그 견인식 있죠. 마지막 유형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데는 사실 조금 구조적으로 제일 유리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위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바퀴 달린 술에 싣고 이걸 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우리 현장도 이제 AGV를 조금 도입하고 싶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하실 게 뭐 이런 거죠. 차량 유형 정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타입의 차량이 적합하겠냐? 자, 계속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요 세부 스펙, 어떤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속도라든지요, 요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충전 방전 속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 또는 스펙들을 또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 차량의 스펙들은 AGV 시스템, 자, 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들이다. 자, 시스템의 성능이란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차량, 차량이라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AGV 차량만 몇 대 구매했다고 해서 바로 이 차량들이 운반을 해준다. 요거는 안 됩니다. 차량 말고 이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차량 이동 경로가 있어요. 이동 경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AGV는 그 이동 경로가 미리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AGV 차량은 정해진 이동 경로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간단한 동영상에도 이 바닥에 있죠. 이 무슨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 선이 이 AGV 차량 이동 경로였고요. 자, AGV 차량은 이 경로, 정해진 경로를 이게 뭐 벗어나서 움직인다, 뭐 자유롭게 다른 데를 뭐 길을 찾아가면서 움직인다,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실 요 최근에 AGV에서 약간 더 발전한 AMR 뭐 비슷한데요. 네. AMR이라는 또 장치, 물류자동화 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자, AMR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경로를, 그죠? 이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좀 자율적으로 자기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GV는 안 그래요. 요 이동 경로를 요 사전에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려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죠? 자, 그러면은 이 AGV 이동 경로를, 그죠? 차량 사오기 전에 자,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충전소 등 또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이동 경로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자, 공급 기업이 아니라 수요 기업의 실무자가 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통 그 제조기업에서요. AGV를 도입하겠다. AGV를 뭐 직접 만들지는 않죠. 그 다른 업체, 그 AGV 공급 기업이 되겠죠. 그죠? AGV를 만들고 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의뢰를 하겠죠. 자, 우리 회사 AGV 도입할 거니까 좀 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만들어 주세요. 자, 제조기업은 수요기업이 될 겁니다. 자, AGV 장치, 차량을 제작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공급기업에서 해야 되는데요. 예,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조기업에서 AGV 이동 경로도 알아서 좀 그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자, 우선 공급기업에서는 이 회사의 현장에 대한 그 지식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 작업장의 특성이라든가 이 공정의 흐름, 그죠? 뭐 특기사항. 자, 이런 것들은 제조기업, 수요기업 담당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경로를 그려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하나 조금 이제 강조 드릴 게 있다면은 이 이동 경로가 필요한데 이 이동 경로를 이 공급 기업에 맡기는 거는 좀 곤란하다. 예, 그 수요 기업 쪽에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그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경로가 정해지면은 자, 실제 현장에는 요 자기를 띠는 자성을 띠는 테이프를 가지고 바닥에 붙여서 경로를 표시하든지 또는 QR 코드 자, 같은 수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AGV 자, 뭐 운영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냐? 아니에요. 자, 또 갖추어져야 되는 거. 자, AGV 제어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한 통신 인프라. 자, AGV 제어 시스템. 자, 줄여서 ACS 자라고도 부르고요. 자, 얘는 뭐 하는 애냐? 정보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네. 자, 다양한 AGV 차량, 이 차량들에 대한 통합 제어, 통제, 관리,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차량들이 여러 대 있는데, 자, 1번 차량은 어디로 가라, 2번 차량은 무슨 작업을 해라. 자, 이런 걸 정해서 알려주는 시스템, 자,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물건을 운반해야 될 때 요 근로자는 자, 운반 요청 버튼이죠. 차량 호출 버튼 같은 거를 누르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때 이 그 운반 요청 호출이 이 차량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작동을 하느냐? 자, 이 운반 요청은 일단 처음에 이 관제 시스템 있죠? ACS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가야 된다. 자, 이게 접수가 되는 거죠. 자, ACS는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도 뭐 여러 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각 차량들의 정보. 자, 차량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내 배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다. 자,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ACS에 보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토대로 ACS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운반 요청이 여러 건 접수가 돼 있는데 이 중에 다음번에는 어느 거를 처리해 주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자, 선택한 이 작업물을, 이 운반 작업을 차량 중에 누구한테 할당을 할 거냐. 자, 그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 의사결정을 오른쪽에 AGV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접수된 요청 작업들 중에 어느 거를 어느 차량에 맡길 거냐.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필요한 요 제어 명령들, 그죠? 자, 차량들 어디로 이동해라 또는 이제 어디에서 물건을 실으라든지 내려놓으라든지 자, 이 필요한 명령을 생성해서 각 차량에 전달해 줍니다. 자, 이 명령을 통해서 이 AGV 차량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요 관리자를 위한 뭐 현장의 모니터링, 관리, 자,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통합 자, 시스템이 ACS, 자, AGV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AGV를 좀 활용을 하려면 필요한 게 이 차량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끼리 잘 통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AGV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꽤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계획을 잘 세워서 도입을 하셔야 되고, 뭐 덮어놓고 서둘러서 뭐 차량을 뭐 구매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GV 시스템의 운영 설계 관련해서 뭐 잠시 또 뭐 내용을 살펴보죠. 자, AGV 시스템 운영 설계. 자, 최적의 AGV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이랍니다. 자,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AGV 시스템을 만약에 뭐 도입하자, 그죠? 기존에 사람이 이 물건을 들고 나르던 좀 전통적인 작업장이 있었는데, 자, 우리도 앞으로는 AGV를 활용합시다 결정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덮어놓고 그죠? 뭐 무슨 그 차량부터 뭐 구매하고 이러지 마시고, 네. 자, 사전에 뭔가 설계를 잘 하셔서요. 이 설계안, 최적의 설계안을 만드시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AGV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을 자,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최적의 설계안, AGV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요,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타입의 차량을 쓸 거냐, 그 차량들의 요 성능, 뭐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차량의 대수요. 그죠? 뭐 AGV를 뭐 5대 도입할 거냐, 뭐 한 10대 도입할 거냐, 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외에도 이동 경로 뭐 미리 그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급 기업에 맡기지 마시고 뭐 수요 기업에서 좀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현장의 레이아웃을 조금 수정하실 수도 있고, 뭐 세부적인 운영 정책, 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좀 잘 결정해야 되겠죠, 얘들을. 그죠? 잘 결정한다는 건 뭐냐? 위에 나오는 성능 평가 지표, 그 다음에 목표 서비스 수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적의 설계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이런 항목을 잘 결정하시고, 자, 설계안이 나오면 그대로 구축, 운영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 AGV 시스템,
도입 효과가 충분히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 슬라이드가 하고 있네요. 자, 앞에서 그저 그 HV 시스템 설계할 때 뭔가 고려를 하라 그랬어요. 이런 걸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 네. 자, HV 시스템의 성능. 자, 성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현장 물류 업무, 작업물의 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랍니다. 자, 이 성능이 높다. 그러면 이 운반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성능이 낮다, 시스템의 성능이 낮다면, 네, 이 물류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슬라이드에서, 네, HV 시스템은 이 성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돌아간다. 이 뭐가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이 개념이 있어요. 그죠? 잘 되고 있다. 이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네. 자, 뭐 간단한 예로 아래쪽의 또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 봤던 영상 비슷해요. 자, 이 근로자가 운반할 물건을 그러니까 여기 내려놓고 네. HV 차량 호출 버튼을 누를 겁니다. 차량 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반 요청을 하겠죠. 네. 자, 그 모습 한번 관찰해 보시면, 네. 내려놓고, 자, 갖고 가세요. 차량이 지금 뭐 잘 안 오는데 다음번 요청. 자, 지금 심지어요. 자, 잠깐 정지해 놓을게요. 네. 자, 세 번째 운반할 물건까지 내려놓고, 자, 이거 빨리 안 가져가냐. 그죠? 호출 버튼 또 누르고 있습니다. 네. HB 계속 안 와요. 뭐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른 운반 작업을 하고 있던지요. 그죠? 그래서 그게 끝나야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자, 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배터리 충전 중이에요.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못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여기서 보면 쌓이죠. 그죠? 이 운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참 근로자가 뭐 답답하다. 언제 오냐, 안 오냐. 자, 이렇게 네,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순한 영상에서는 근로자가 뭐 좀 뭐 답답해하는 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사실 이 중간에 이 제공품이 적체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요, 이 쌓아두는 공간이 뭐 무한정 뭐 넓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요, 작업장에 따라서는 이 생산 라인에 작업을 중단해라. 그죠? 여기 지금 물건 쌓아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네. 이 HV가 물건 가지고 갈 때까지 잠깐 이거 만들지 말아봐. 중단해봐.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생산 현장이 이 뭔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는 게요. 네.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HV 시스템 구축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 잘 돌아간다 아니면 반대로 뭐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뭐 잘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애초에 HV 시스템을 이 설계를 좀 잘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강대강 이렇게 차량들 사와가지고 뭐 스위치만 넣으면 뭐 얘들이 물건을 잘 날라주겠지. 아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설계라면요. 네. 그 HV 시스템은 그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적절하게 설계가 돼야 한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시스템의 성능은 여러 가지 평가 지표, 그러니까 숫자 값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HV 시스템에서 그 많이 쓰는
그 성능 평가 지표 대표적인 게 작업물 평균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뭐냐? 운반 요청 이후, 즉 버튼 눌렀어요, 지금. 운반 요청 버튼, 호출 버튼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AGV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당연히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은 더 늦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호출 버튼 누른 다음에 실제로 AGV 차량이 여기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자, 요거를 작업물 평균 대기 시간이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자, 이 값은, 이 시간은 짧을수록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성능이 좋다는 의미고요. 뭐 이 지표 말고도 뭐 평가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요, AGV를 우리도 활용하고 싶다, AGV 한번 도입을 하고 싶다, 네, 이거 정하셔야 돼요. 우리 시스템은, 우리 AGV 시스템은 뭘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할 겁니까? 요건가요? 평균 대기 시간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표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이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시스템은 뭘 기준으로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를 평가하겠다. 평가 지표 정하셔야 되고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평가 지표가 정해졌으면 허용 범위, 그 지표의 허용 범위,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평균 대기 시간을 가지고 이 시스템의 성능을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평가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돌아간다는 기준은 뭐예요? 네. 자, 평균 대기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면서요. 평균 대기 시간은 1분입니다. 잘 돌아가는 건가요? 5분이면 잘 돌아가는 건가요? 그럼 10분이면 잘 돌아가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보통 이 평가 지표의 상한 또는 하한 값, 예를 들어서 평균 대기 시간이 뭐 조금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거를 서비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평가 지표를 정하셨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정하셔야 돼요. 서비스 수준. 그죠?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자, 그리고 최적의 설계안을 만드실 때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 AGV 시스템 설계안, 그러니까 구축 계획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요 위에서 설정한 이거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평균 대기 시간 뭐 10분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충족하는 설계안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설계안이 여러 개 있다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평균 대기 시간이 제일 짧은 거라든지 그런 설계안을 또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최적의 설계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단일 설계안의 개선을 반복한다. 요 우측의 그림입니다. 자, 처음에 설계안을 한번 만들어요. 네. 뭐 차량은 몇 대를 써야겠다. 이동 경로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지 해서 설계안을 하나 만드시고 성능 평가를 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 같은 거를 측정을 해봐요. 그죠? AGV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고, 네. 이게 서비스 수준을 달성을 못한다거나요. 또는 달성은 하는데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설계안 수정을 합니다. 그죠? 이동 경로를 바꿔본다든지 또는 차량의 대수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뭐 요 정도면 됐다.
자, 그러면은 최적의 설계안이 나오는 거죠. 자, 반대로 다수 설계안 중에 하나를 택한다. 이제 좌측 그림처럼요. 처음부터 뭐 설계안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죠? 각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동 경로가 다르게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 측정을 해보고 제일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평균 대기 시간이 제일 짧은 거를 고르겠다.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제 혼합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 이 방법으로 많이 갑니다. 그죠? 설계안 하나 만들고 평가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자,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자,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 위의 내용 보시면은 이게 필요해요. 그죠? 설계안에 대한 성능 평가. 자, 성능 평가 뭡니까? 자, 설계안. 차량은 어떤 타입을 몇 대 사용할 거다. 이동 경로 어떻게, 운영 정책을 이렇게 할 거다. 자, HV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설계안이 하나인데, 자, 이대로 운영을 하면은 성능 평가 지표, 예를 들어서 이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나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거 측정하는 게 사실 좀 까다로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 우리 뭐 작업장에 뭐 HV 한번 5대 또는 뭐 6대 도입을 한다. 경로는 이렇게 할 거다. HV들의 스펙은 이렇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거 얼마나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대기 시간. 그죠? 자, 이게 언뜻 생각해도 뭐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최적의 설계안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조금 까다롭다는 게 문제네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마지막 네. 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HV 시스템 성능 평가. 자, 마지막 장에서 이 앞에서 제가 까다롭다고 한 거 있죠? 그죠? 자, 다시 나오네요. 자, HV 시스템 설계안이 하나 있다. 자, 문제는 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성능 평가 지표 값이 얼마가 나올까? 측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까다로워요. 자, 까다롭지만 하는 방법이 뭐 몇 개 있기는 있어요. 자,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자, 표에 한 3가지 정도 넣어놨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직접 관찰. 자, 시스템을 HV 시스템을 직접 만들랍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걸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지표 값을 그죠? 평균 대기 시간을 집계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겠죠. 네, 그죠? 정확하긴 한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 이걸 하려면은 HV 시스템을 실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HV가 도입이 안 되면 직접 관찰을 어떻게 하나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지금 그 또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HV 시스템을 실제 구축하기 전에 운영 설계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축하기 전에 지금 뭐 설계를 할 건데 이걸 뭐 직접 관찰한다. 요거는 좀 안 맞네요. 네, 우리 목적하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해석적 방법이라고 해서 네. 자, 이 평가 지표를 함수식으로 표현하고 뭘 대입해서 계산한다. 쉽게 말해서 수학적인 기법입니다. 이거는. 네. 이 어떤 그 수식을 잘 유도해서 뭔가 이제 계산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수식 만들기가. 네. 자, 수식을 유도하는 것도 어렵고, 이 뭔가 실제 시스템의 다양한 특성을
좀 현실적으로 반영하는데도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실용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자,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는데요. AGV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면 성능평가 지표값이 얼마가 나오겠냐? 자, 요거를 알아보는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죠? 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또 다음 장에서 계속 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모의 실행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자, 분석 대상 시스템을, 그죠? 실제로 만들어서 관찰하기 좀 어렵다. 자, 그러니 얘의 특성을 반영한 가상의 시스템, 모형을 만듭니다. 자, 실제 시스템, AGV 시스템과 비슷한 실제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가상의 AGV 시스템, 네, 모형을 만들고 얘를 돌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가상의 시스템을 가상으로 실행을 해보고 이 모형의 성능을 관찰할 수 있을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모형의 성능이 실제 시스템의 성능과 유사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시뮬레이션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현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밑에 네, 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가상으로 돌려본다. 네. 자, 이런 시뮬레이션은 수작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손으로는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 요즘 시대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네.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모형의 작성, 네, 실행, 결과 분석을 합니다. 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최근에 다양한 부가 기능, 3D 시각화라든지 자, 이런 기능을 가진 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밑에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죠. 자, 오늘 이 자료에서 제가 군데군데 어떤 무슨 요런 거 있죠. 그죠? 이미지라든지 자, 또는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이 안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자, 제가 이 보여드린 이게 도대체 뭐냐? 얘도 역시 시뮬레이션 모형입니다. 그죠? 실제 이 AGV 시스템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가상의 AGV 시스템을 컴퓨터 안에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에 이 플렉심이라는 이 툴을 많이 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부터 이렇게 이미지나 동영상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얘도 시뮬레이션 모형이고요. 소프트웨어 이름은 자, 플렉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보면 돼요. 그죠? AGV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하면 이게 잘 돌아갈까? 자, 이게 궁금하시다. 컴퓨터 안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컴퓨터 안에서 이 시스템을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대기 시간 같은 이 지표 값들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토대로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다. 또는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 경로를 수정하든지 차량을 늘리든지 해야 되겠다. 자,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시뮬레이션 모형 작성하는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부르고, 네. 뭐 앞에 제가 자꾸 보여드렸던 자, 그런 걸 만드는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가능하면은 실제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로직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가끔 또 무슨 문서 작성처럼요. 그죠? 워드 문서 또는 PPT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로직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또는 시스템 개발, 이쪽에 좀 가까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거나 로직을 짠다, 뭐 디버깅을 한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자, 요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뭐 제조기업에서 뭐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은 이제 외부의 전문가한테 자, 이 모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좀 의뢰하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모델링 작업을 아웃소싱 하는 건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거. 네. 이 모델링 작업을 외부에 아웃소싱 하더라도 이 내부의 실무자 참여를 좀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뭐 당연합니다. 이 외부의 전문가는 시뮬레이션은 잘 알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잘 씁니다. 근데 이 수요 기업의 작업장에 대한 이 도메인 지식이요. 작업장의 특성, 공정의 흐름, 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에 좀 충분치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덮어놓고 뭐 모형 만들어 주세요. 요게 아니고요. 이 내부에 그 담당자가 같이 좀 협업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임무가 필요한 데이터,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이 전부 다 정리해서 이 외부의 모델링 전문가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고요. 자, 모형이 작성이 됐다면은 이게 이 적절한 모형이냐, 자, 이런 것도 검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외부 전문가와 이 내부의 담당자 협업을 통해서 자, 시뮬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시면은 이 최적의 AGV 시스템을 설계하시고, 자, 이를 토대로 자,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AGV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자, 오늘 자료에서 자, 이런 내용들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그 정도고요. 자, 연습 문제 자, 몇 개 정도, 3개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자, 우선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네, 뭐 한번 좀 답을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은 뭐 같이 한번 좀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AGV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 AGV 차량의 통합 제어 관리 모니터링. 자, 통합 관제소 역할을 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무엇이라 하느냐? AGV 컨트롤 시스템. 자, 줄여서 ACS였습니다. 그렇죠? 자, 2번 AGV 시스템을 운영 설계할 때 결정할 사항. 자, 알맞지 않은 걸 고르시오. 네. 운영 설계할 때 뭘 결정해야 되냐? 성능 평가 지표 있죠. 이 시스템의
성능 평가 지표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HV 차량 대수, 중요하죠. 차량 대수가 많으냐 적냐, 평가 지표 영향 줍니다. 차량 이동 경로 마찬가지. 근데 색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색상이 뭐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차량의 색상은 평균 대기시간 같은 평가 지표에 영향을 못 줍니다. 차량 충전소 위치,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3번. HV 시스템 성능 평가 지표 값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실제 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거, 그래서 가장 널리 실용적으로 쓰이는 방법, 자,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HV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고, 자, 이런 프로젝트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이번 자료 관련된 그 참고 문헌 몇 가지가 나와 있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자, 영상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확인하실 점들 있으신 경우에, 자, 제가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 저희 학교에서 저희 실험실 이름하고 제 이메일 주소를 여기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이메일을 통해서 또 컨택을 하시면 제가 가능한 부분까지 조금 답변을 드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